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중간고사를 다 앞두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월봉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의 국어 내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분석해서, 근데 분석이 뭐 문제 풀고 하는 분석은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신다, 이런 걸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월봉고가 조금 그 내신을 좀 독특하게 출제를 하세요. 독특하게 출제한다는 게 문제가 이상한 건 아니고요.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은 다른 학교들은 보통 이제 조합을 어떻게 하시냐면, 자, 문학, 그리고 문법, 그리고 뭐 화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문학이랑 문법을 조합한다거나 아니면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온다거나 약간 보통 시험을 그렇게 조합을 하세요. 그런데 월봉고등학교는요, 작년 중간고사의 경우에 문학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는 문학만이 나오고요, 기말 때는 문법이 조금 주된 그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랑은 좀 경향이 조금 다르죠. 자, 그런데 이 문학이 출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그 학부형 여러분들이나 이제 학생들이 문학만 출제되면 그래도 조금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면 문학 문제가 약간 까다롭게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 문학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 월봉고 내신 문제가. 게다가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게 그럼 외부 제시문을 많이 활용하시나요?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외부 제시문을 많이 활용하십니다. 자,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게 미래행 교과서를 사용하시는데, 자, 미래행 교과서의 1단원이 큰 1단원이 시험범위였습니다. 자, 1단원의 작품이 뭐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원에는요, 서정갈래에서, 자, 슬픔이 기쁨에게 라고 하는 정호승 씨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밤이라고 하는 이태준 씨의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수꾼이라고 하는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강백 작가의 희곡이 있고요. 그리고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박지원 선생님을 아시죠? 그러니까 연암 박지원 선생님의 그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술갈래, 이렇게 해서 1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슬픔이 기쁨에게는 시니까 서정갈래죠. 자, 서정갈래, 사실은 학생들은 이 시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암기할 부분도 약간 컴팩트하게 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슬픔이 기쁨에게 나오는데, 자, 여기 이 달밤이 이제 서사가 달밤이에요. 이게 소설인데요. 이 달밤이 출제가 된 게 아니고요. 자, 외부 제시문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달밤이 출제가 되지 않고 그 윤흥길의 종탑 아래서라고 하는 소설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서사갈래든 뭐 서정이든 뭐든 어쨌든 다른 제시문으로 교체해서, 그러니까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다른 작품이 나오죠. 그럼 다른 작품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뭐가 어려운가 하면, 첫째는 이게 시중에 문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게 프린트를 주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문제화시키는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나올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사실은 외부 제시문이 나온다는 것의 어려움이죠. 자, 그러면 희곡의 파수꾼도 등장을 했고요, 통곡할 만한 자리도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주목할 건 뭐냐면, 오늘은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저희가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문제 푸는 거 지금 여기 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통곡할 만한 자리는 사실은 교술갈래예요. 교술갈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들이 보신다면 이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걸 수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수필은 전통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거든요.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조금 어렵죠. 게다가 이 통곡할 만한 자리에다가 뭘 했냐면 박지원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이 교술, 이 수필 말고도 굉장히 많은 작품을 썼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양반전 있죠. 그리고 뭐 호질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덕선생전 있죠. 하여튼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썼으니 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연계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나왔었냐면 호질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호랑이의 꾸짖음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중국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자, 이제 호랑이가 말을 하는 자, 그런 굉장히 비싼 호랑이겠죠? 네, 그런 호랑이가 나오는 이 호질이라는 작품인데, 이걸로 무슨 문제를 내셨느냐면, 호질이라고 하는 건 소설이고, 그러니까 서사갈래고, 통곡할 만한 자리는 교술인데, 그게 서술자에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서술형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쓰기가 어렵겠죠.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선생님의 프린트나 선생님의 필기, 학교 선생님의 필기에 이미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문제화시켜서 답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설에서의 서술자는 작가와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교술갈래에서는 작가와 서술자가 일치하죠. 자, 그런 특성과 같은 이런 특성들이 이제 프린트에서 선생님들이 설명을 하셨겠죠. 그 설명한 걸 이게 문제화 시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약간 좀 특이한 문제 하나를 소개하고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뭐 다 해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저를 만나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학생들이 저를 만나서 설명을 듣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여기에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이게 14번 문제에 있었는데, 문제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봉이는 보기 1의 A에서 2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2에 해당하는 칸에 모두 색칠을 하여 보기 2에 숨겨진 한글의 자음을 찾으려고 한다. 굉장히 어렵죠? 자, 예를 들어 A의 설명이 맞으면 A가 적혀있는 칸에 모두 색칠하고 틀렸으면 색칠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A는 무슨 설명이었냐면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B는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이다. 그래서 문답 구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C는요, 글쓴이의 독창적 발상이 드러난다. 자, 독창적인 발상이라는 건 개성이 잘 드러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개성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D에서는요, 여행의 경험을 통한 객관. 자, 여행인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수필은 객관적인 글이 아니죠. 그렇죠? 그 다음에 E가 시간의 흐름에 글쓴이 생각이 변했다. 자, 시간 흐름에다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 이 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표를 제가 잘 그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저를 아는 학생들은 다 알 텐데,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제가. 자, 뭐, 국어 선생님이 굳이 그림을 잘 그릴 필요가 있나요? 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저는 못 그립니다. 제가 이게 쓰는 시간이 굉장히 좀, 부끄러워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돼 있고요. C. 그 다음에 B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E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D 이렇게 돼 있습니다. D 뭐 B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제가 지금 약간 좀 요약해서 그렸어요. 요약해서 그랬는데, 자, 갈등은요, 소설에서 쓰는 거예요. 소설이나 혹은 희곡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교술관리에선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A는 다 아닌 겁니다. 자, 얘는 문답 형식이냐? 그러면 이거 통곡할 만한 자리는 문답 형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답 형식이 맞으니까 얘가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 을스님만의 독창적인 발상이, 그래서 이게 개성이라고 했는데 이 개성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는 여행에다가 객관적이다라고 했는데 아까 객관적이 X라고 했죠.
그 다음에 생각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고요. 자기의 생각을 계속 일관적으로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얘가 모양이 어떻게 됐죠? 니은 모양이 됐죠? 그래서 14번에서 자, 보기가 1, 2, 3, 4, 5번이요. 보기 1번이 기역, 2번이 니은, 뭐 3번이 디귿,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답이 몇 번이겠습니까? 2번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보는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서 이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있는 거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제가 이것들을 다 대비해 준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이거는 이 시험장에서의 적응력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면서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예상한다기보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좀 개념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 문제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풀다 보면 적응력이 강해지고 그렇게 완벽하게 물 샐 틈 없이 준비를 해야 그래야지 내신이 잘 나옵니다. 특히나 월봉고는 국어 내신이 어렵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아까 프리클래스 위드 월봉을 설명하다가 이제 국어만 소개를 하게 됐는데 이제 다른 과목들도 모두 우수한 선생님들이 월봉고만을 위한 내신을 대비해주는 프로그램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